사장님, 네. 오늘은 네네. 또 어떤 소식에 푹 빠져 계세요? 요즘 위인전에 제가 푹 빠졌거든요. 아, 위인전? 네. 아우, 재밌죠. 건설업계에도 대단한 위인이 많은 거 아시죠? 아, 알죠. 먼저 우리 부사장님 계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계시고. 우리 건설다방에서도 이 20세기 한국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역사적으로 대단한 건설비인들 이야기도 나눴었잖아요. 자, 근데 그동안 한국 건설 위인 이야기도 많이 했으니까 예. 오늘은 예. 해외 건설 위인들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혹시 런던 브릿지 작전이라고 네. 들어보셨어요? 런던 브릿지 작전. 런던 브릿지를 두고 싸웠나요? 이게 이제 비밀 작전입니다. 예. 런던 브리지 is down.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비상사태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여왕이 돌아가셨다 이 뜻입니다. 그걸 막 크게 큰 소리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준비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비밀리에 코드를 만든 겁니다. 서양에서는 다리가 국민들의 의식 속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이제 또 하나의 다리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찰스 3세가 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또 비밀 작전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바로 또 메나이 다리 작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위인 중 한 분은 바로 이 메나이 다리를 건설한 토마스 텔포드라는 분입니다.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건설 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의 거인이라고 불렸었죠? 오, 키가 엄청 크셨나 보네요. 키도 좀 크긴 했는데 네. 도로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건설한 업종이 있어서 그래서 도로의 거인. 거인이 됩니다. 뭐 한 1,500km? 와. 그 다리도 한 3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텔포드가 건설한 다리 중에 이제 가장 기념비적인 다리가 바로 1826년에 개통된 메나이 다리입니다. 당시 세계 최장의 현수교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토머스 델퍼드의 메나이 다리 건설 일화 저도 좀 압니다. 1785년 어느 날 꼬꼬문가요? 꼬꼬무보다 건설 다방이 더 좋아요. 건설 다방 최고. 최고. 1785년 어느 날 영국 남서부에 있는 웨일스의 앵글시 섬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러 떠난 선박이 암초에 부딪혀 아주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5명의 승객 중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아, 지금 이 웃을 때가 아닌데요. 아니죠. 네. 이 메나이만이 바람도 강하고 해류도 번덕스러워서 배가 뒤집히거나 암초에 부딪히는 등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1800년 아일랜드가 영국에 합병되고 앵글시로의 교통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나이만을 건넌 사람들은 앵글시 섬 서쪽에 또 홀리헤드라는 도시로 가서 거기서 또 다시 배를 타고 아일랜드의 더블린으로 이동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교통 문제가 아주 심각했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나온 게 메나이만의 다리를 만들자 이렇게 됐고 이 건설을 이제 텔포드가 맡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앵글시 섬으로 가는 최초의 다리를 만들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형 도슬단 선박의 통행을 위해서 교량이 이제 최소 30m 이상의 공간이 이제 확보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텔포드는 처음에는 이제 주철로 만든 아치교를 구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치교를 쌓기 위해서는 이제 아치를 지지할 수 있게 밑에 이제 봉발이라 그래가지고 밑에 지지 구조물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배 통행을 막기 때문에 과감하게 현수교를 선택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강철로 만든 이제 강선을 이용해서 케이블을 이제 제작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강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케이블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당시 이제 연철을 사용해가지고 한 2, 3m 되는 길이의 그 아이바를 이제 구멍을 양편에 뚫어서 이걸 이제 체인처럼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다리 건설로 당시 이제 런던과 그 홀리헤드의 여행 시간이 36시간에서 이제 27시간으로 줄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교통이 발전해서 5시간 반이면 이제 충분히 가는 거리죠. 당시에 이 최장의 현수교잖아요. 길이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제 총 길이는 417m인데 이제 중앙 경강 그러니까 기둥이 없이 통과하는 구간은 176m였죠. 그래서 이 다리를 처음 만들 때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텔포드가 거뜬히 해냈잖아요. 네. 국목공학의 위대한 유산 중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영국인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문화유산이 됐습니다. 텔포드가 있는 영국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셰익스피어, 뉴튼 같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위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위인들 중에서도 영국인들이 셰익스피어, 뉴튼보다 더 존경하는 네. 건설 기술인이 있다. 혹시 아셨나요? 영국 하면 셰익스피어 떼놓을 수 없는 첫 번째로 떠오르는 위인이 아닐까 싶은데 그보다 더 존경을 받는 건설 기술인이 있다. 2002년 예. 네, BBC 방송이 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장 존경하는 영국인이 누구냐 예. 그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니 대문호, 셰익스피어, 네. 뉴튼, 다윈, 다이애나비 모두 제치고 2등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선버트 킹덤 브루넬. 이름도 좀 독특하죠? 네. 브루넬이 당시 어떤 인물이었길래 영국에서 이렇게까지 유명한 거예요? 네, 영국하면 떠오르는 게 철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영국이 철도 왕국이 된 것은 바로 브루넬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이끈 위대한 건설자이면서 디자인적 사고에 능한 혁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땐 철도란 그냥 교통이 아니었습니다. 무역 경쟁에서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무역하면 철도였어요. 네. 당시 이제 미국과 교역을 하던 무역항으로서 영국 도시 하나가 떠오릅니다.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음이 안 맞네요. 맞아요. 코러스 맞았어요. 아, 맞았어요? 바로 괜찮았나요? 비틀즈의 고향 이제 리버풀인데 이 리버풀에서 쭉 내려가면 항구 도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브리스톨이라는 곳인데요. 이 당시 이제 브리스톨에 있던 상인들이 약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철도 회사를 만들자라는 그런 그 합의점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철도 회사가 바로 그레이트 웨스턴 철도였는데 이때 네. 총 책임자가 누구냐? 브루넬이었어요. 아, 아까 중요한 자리를 탁 맡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브루넬이 진짜 열정이 넘친 사람이었던 게 철도 노선을 위해서 예. 전 구간을 직접 말을 타고 측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도를 이제 빠르게 늘려나가는 거죠. 1841년 그레이트 웨스턴 레일이라는 회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275km에 달하는 노선을 이제 처음 깔았는데 이게 1924년경에는 무려 6,111km로 늘어납니다. 우와. 와, 이거 어떻게 다 하셨지? 그래서 브루넬이 설계한 아주 또 유명한 철도가 있습니다. 예. 네, 템스강을 가로질러서 이제 서부로 가는 길목에 메이든헤드라는 철도가 생깁니다. 이 다리는 1839년에 완공이 되는데요. 네. 런던 패딩턴 역에서부터 탭플로라는 도시까지 운행을 하는 철도가 이제 개통이 됩니다. 타원형 벽돌 아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건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길고 네. 이 평평한 아치였습니다. 원래 브루넬은 이제 아치를 이제 3개 연속된 아치로 구상을 했는데 2개로 줄입니다. 왜냐하면 3개로 할 경우 이제 가운데가 좀 볼록 튀어나오는 이제 그런 혹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었죠. 철도교면은 아무래도 작은 경사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신중하게 아치 개수까지 고려를 한 거네요. 그래서 철도교에 얽힌 일화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사실은 완전히 평평하지는 않고 약간 경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경사가 일정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경사도를 최대한 줄이면서 일정한 평평한 노면을 만들기 위해서 아치를 3개에서 2개로 줄인 겁니다. 아치를 세그먼탈 아치라고 불리는 네. 아름다운 다리 형태로 이제 건설을 한 거죠. 사실 요즘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치 형태는 거의 뭐 세그먼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세그먼탈 아치로 다리를 만들어 가는데 이제 완공이 다가오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고려까지 해서 잘 만들어놨는데 뭐가 불안했을까요? 브루넬이 이제 사용한 그 아치가 평평하고 아름답긴 한데 예. 좀 길잖아요. 경관이 건너가는 경관이 기니까 회사에서는 차량의 중량도 무거운데 아치는 길어졌으니 이게 하중을 견딜까? 그래서 회사는 완공이 됐는데도 예. 그 밑에 이제 아치를 건설할 때 만들어놨던 목재 가설 구조물을 씌우지 마라. 그런데 브루넬은 여기서 밤에 살짝 가서 이 가설 구조물을 살짝 낮춥니다. 그건 구조적으로 받치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구조물의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몇 년 후에 홍수가 납니다. 가설 구조물이 둥둥 떠내려가고 다리는 멀쩡하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200년이 지나도록 잘 쓰이고 있고요. 지금도 기차가 잘 다니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그런 믿음이 제대로 느껴지는 그런 일화인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한 이런 확신은 물론 공학적으로 그리고 또 위학적으로 이런 완벽한 철도교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브루넬이 주도한 프로젝트는 이제 우리 후대 사람이 평가할 때 기술적, 상업적,
뭐 디자인적 사고 능력까지 완벽한 균형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네. 이 해외에는 건축 엔지니어들이 국민들의 존경도 받고 또 위인으로도 불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존경하는 인물로 생각나는 건설 위인이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거 왜 그런 걸까요? 이제 영국하고 우리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영국은 도로 운하를 만들고 철도를 만들고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또 다른 기술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기계라든가 이게 좀 발전이 되고 참 지나서 이제 전기가 또 발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렸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단계마다 사람들이 그 기술자들이 그 사회에 기여한 그런 거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뇌리에 박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해방이 되고서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다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건설이 그 다른 산업을 위해서 인프라를 깐 거에 대한 그 기여를 제대로 인식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이렇게 영국과 또 우리나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국의 다리와 철도 역사를 쓴 두 건설 위인들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영국만큼이나 건설 위인들이 많은 나라가 또 있습니다. 아, 정말 어디에 또 있을까요? 그건요. 우리 이종세 교수님께서 2부에서 들려주신다고 해요. 아, 이제 사장님이 끓이시네. 자, 좋습니다. 2부에서는 어떤 건설 위인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 기대를 해주시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마차를 준비